여러분,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몸이 납처럼 무겁거나 관절이 삐걱거리고 뻣뻣하게 느껴진 적이 없으신가요? 만약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을 보낸다면 내일 아침에도 똑같은 불쾌한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88세 현역 내과 의사 사가와 마사토입니다. 60년 이상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중요한 날짜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어도 아침 5분 습관만 잘 지키면 20년 후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런 것으로 바뀔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제가 그 증거입니다. 지금도 매일 진료를 계속하며 건강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습관을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꼭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일 여러분의 건강을 지탱하는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침에 그 무겁고 나른함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밤사이에 혈액순환이 정체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이 되면 혈액순환이 둔해지기 쉽습니다. 일어나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낀 경험이 없으신가요? 그것은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증상으로 혈액순환이 일시적으로 저하되어 어지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위화감을 나이 탓으로 여기고 참아버립니다. 그렇게 방치하면 증상은 서서히 진행되어 결국 스스로 일어나는 것조차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려드릴 아침 5분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아니, 앞으로의 인생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주셨으면 하는 첫 번째 습관은 그렇습니다. 기지개입니다. 에이, 그냥 기지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 기지개야말로 사실 몸에 매우 중요한 기상 운동입니다. 잠에서 깨면 이불 속에서 천천히 양팔을 머리 위로 뻗어보세요. 손발을 발끝까지 의식하며 쭉 뻗고 동시에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단지 이것만으로도 밤사이에 정체되어 있던 혈류가 전신으로 퍼져나가 몸이 따뜻하게 깨어납니다. 저는 이 방법을 60년 이상의 의사생활 동안 수많은 환자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이 기지개의 효과는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아침에 3번 정도 제대로 기지개를 켜면 머리가 맑아지고 눈앞이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 자신도 지금도 매일 아침 빠짐없이 이 기지개를 켠 후에 진료실에 들어섭니다. 덕분에 88세인 지금도 맑은 마음으로 환자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냥 기지개만 켜도 그렇게 다른가요? 자주 그렇게 질문받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세요. 몸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지개는 전신의 근육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심장 박동을 자연스럽게 촉진하며 혈류를 개선해줍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습관의 매력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들었던 분들은 꼭 오늘부터 순서를 바꿔보세요. 먼저 기지개, 그리고 천천히 심호흡, 그리고 나서 일상의 시작으로 넘어가세요. 이후에도 미지근한 물 마시기, 손가락 운동, 목과 어깨 스트레칭, 그리고 깊은 호흡법까지 모두 합쳐도 겨우 5분. 하지만 그 5분이 20년 후에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아침 기지개에 이어 두 번째 습관은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만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습관이 특히 고령자의 몸에 놀라울 정도로 큰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6시간에서 8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분을 전혀 섭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몸은 마치 마른 스펀지처럼 수분을 갈망합니다. 그런 상태로 활동을 시작하면 혈액은 끈적해지기 쉽고 장의 움직임도 둔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고령자 중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장이 부드럽게 깨어나
자연스러운 배변을 촉진해줍니다. 이것은 약에 의존하지 않고 변비를 개선하는 가장 부드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환자들에게 먼저 미지근한 물부터 시작합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개선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지근한 물은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 결과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 아침부터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를 덜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부터 차가운 물이나 커피를 마시기도 하지만 이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차가운 음료가 혈관을 수축시키고 소화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한 물, 그것이 우리 몸에 가장 부드러운 기상 한 잔입니다. 기억납니다. 제가 아직 30대였을 때 어떤 90대 남성 환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고 100세가 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어느 날 그 건강 비결을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저에게 아침 해와 같습니다. 몸속을 비춰주는 태양이죠. 그때는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꼭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잠에서 깨면 먼저 천천히 몸을 펴고 그 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단지 그것만으로도 하루의 컨디션이 몰라보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 소박한 습관은 매일의 건강을 지탱하고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개해드릴 것은 세 번째 습관, 손가락 운동입니다. 에이, 손가락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 손가락 운동이야말로 뇌의 젊음을 유지하는 열쇠가 됩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뇌의 전두엽이 자극되어 혈류가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최신 의학에서도 제대로 증명되었습니다. 2020년 도쿄의 한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손가락을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뇌의 혈류량이 28%나 증가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래된 엔진에 좋은 오일을 부어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뇌의 구석구석까지 전달되어 기억력과 집중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먼저 아침 기지개와 미지근한 물을 마신 후에 양손을 가볍게 펴고 엄지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까지 하나하나 천천히 구부렸다 펴보세요. 또한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맞대어 원을 그리는 듯한 움직임도 효과적입니다. 이것을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순서로 반복해 나갑니다. 책상 위에서 마치 피아노를 치듯이 손가락을 하나씩 톡톡 두드리는 피아노 운동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양손바닥을 맞대고 10초 동안 힘껏 눌러줍니다. 이 움직임도 손끝의 혈류를 촉진하고 손의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작은 운동의 축적이 뇌 건강에 직결됩니다. 실제로 제 병원에 다니던 78세 다나카 씨라는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건망증이 늘어 불안해져 치매 검사를 받았는데 경도 인지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매일 아침 5분 손가락 운동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반년 후 그녀의 인지 기능은 현저히 회복되었고 일상생활에도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82세 마스모토 씨라는 남성은 파킨슨병 초기 증상으로 손떨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병행하여 그에게도 손가락 운동을 일과로 하게 했더니 3개월 후에는 떨림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저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가락 운동은 꼭 여러분에게도 도입해 주셨으면 하는 습관입니다. 자, 여기까지 아침 기지개, 미지근한 물, 손가락 운동 3가지 습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네 번째 습관은 목과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왠지 모르게 목이 아프고 어깨가 무겁고 머리가 멍한 경험이 없으신가요?
그것은 단순히 나이 탓, 피로 탓으로 넘겨서는 안 되는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밤사이에 우리 몸은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잠을 잡니다. 그동안 목과 어깨 근육은 뻣뻣해지고 혈액순환도 정체됩니다. 특히 목과 어깨는 뇌로 연결되는 중요한 혈관과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부분이 긴장되어 있으면 혈류가 방해되어 어지럼증이나 두통, 집중력 저하와 같은 불편함의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그 상태를 방치하면 뇌경색이나 어깨 신경장애와 같은 더 심각한 질병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소에서 75세 이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68%가 아침에 목이나 어깨에 통증이나 뻣뻣함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침 5분, 아주 조금만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불편함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스트레칭을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자에 얕게 앉아 등을 곧게 펴세요. 깊이 숨을 쉬면서 천천히 머리를 오른쪽으로 기울여 5초간 유지하세요. 다음으로 같은 방식으로 왼쪽으로도 기울여 다시 5초간 유지합니다. 무리하게 힘을 주지 말고 목 근육이 서서히 늘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진행하세요. 이어서 머리를 앞으로 숙여 턱을 가슴에 가까이 대듯이 5초간 천천히 정지합니다. 그대로 호흡에 맞춰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을 3세트 정도 반복하면 목 주변의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뇌로의 산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게다가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천사의 날개라고 불리는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이것은 제가 재활의학과 선생님께 배운 이후로 많은 환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체조입니다. 먼저 의자에 앉은 채로 양팔을 옆으로 벌리고 팔꿈치를 구부려 손을 어깨에 올립니다. 그대로 팔꿈치를 앞으로 모으고 견갑골을 모으듯이 뒤로 벌립니다. 이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해보세요. 어깨부터 등까지 서서히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른손으로 머리 왼쪽을 부드럽게 잡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목 옆 근육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것을 의식하세요. 10초간 유지한 후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이 스트레칭은 목 주변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어깨 결림과 목 결림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깨 돌리기, 양 어깨를 으쓱하듯이 위로 들어 올리고 숨을 내쉬면서 툭 떨어뜨립니다. 이것을 3회, 그 후 어깨를 앞에서 뒤로 5회 돌리고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도 5회 돌려주세요. 견갑골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지면서 자세 개선에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최근 스마트폰을 보는 기회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머리가 앞으로 나와 목에 부담을 주는 자세가 되기 쉽습니다. 거북목이나 스마트폰 목과 같은 현대병은 나이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세의 흐트러짐이 어깨 결림이나 두통, 나아가서는 얕은 호흡으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침 스트레칭은 그 왜곡을 리셋하고 하루의 자세를 정돈하기 위한 중요한 준비 운동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에 담당했던 79세 여성 환자 사카이 씨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목 디스크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나이 때문에 위험이 높았고 대신 제가 가르쳐 드린 것이 이 아침 스트레칭이었습니다. 3개월 후 통증은 무려 80%나 경감되었고 반년이 지날 무렵에는 거의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아침 스트레칭만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라고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 자신도 70대 초반에 목과 어깨의 뻐근함으로 고통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매일 아침이 스트레칭을 습관화했더니 2주 만에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졌고 지금도 건강하게 진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습관은 강력합니다. 자, 여기까지 기지개, 미지근한 물, 손가락 운동, 목과 어깨 스트레칭 이렇게 4가지 습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습관입니다.
아침 5분 습관의 마무리에 어울리는 5번째 습관은 깊은 호흡, 즉 복식 호흡입니다. 호흡이야 누구나 자연스럽게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호흡은 자신도 모르게 얕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슴으로만 호흡하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흉식 호흡은 폐의 상부만 사용하고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몸은 항상 가벼운 산소 부족 상태가 됩니다. 그 결과 쉽게 피로해지고 잠이 얕아지고 기분이 우울해지는 등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이 활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식 호흡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코로 숨을 들이마셔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어 배를 집어넣는 이 과정을 정성스럽게 반복하는 호흡법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등을 곧게 펴고 의자에 앉거나 이불 위에 누워도 좋습니다. 한 손을 배에 가볍게 대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 후 입을 오므려 가늘고 길게 숨을 내쉬면서 배를 조용히 집어넣습니다. 이것을 천천히 10회 정도 반복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몸 깊숙이 공기가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식 호흡의 효과는 실로 다양합니다. 첫째는 산소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도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단 5분간의 복식 호흡으로 혈중 산소 포화도가 최대 3%까지 상승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산소가 몸에 충분히 흡수되면 뇌가 활성화되고 몸과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또 다른 큰 효과는 자율신경의 안정입니다. 현대인의 대부분은 스트레스나 긴장의 영향으로 교감신경이 우세해지기 쉽습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면 혈압 상승, 면역력 저하, 수면 장애와 같은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복식 호흡은 이완을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을 평온한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실제로 제 진료소에서도 매일 아침 이 호흡법을 실천하는 환자분들은 표정이 밝아지고 혈압도 안정되며 밤에도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떤 84세 여성 나카무라 씨는 30년 이상 변비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일시적으로만 효과가 있었고 오랫동안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아침 복식 호흡을 권했더니 단 1개월 만에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매일 아침 배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복식 호흡은 감정 안정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깊이 호흡함으로써 뇌 내의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어 불안이나 초조함이 완화되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고령이 되면 환경 변화나 인간관계의 고민 등으로 기분이 우울해지는 일도 늘어납니다. 그럴 때야말로 이 호흡법은 당신의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치매 환자들에게도 이 호흡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침 짧은 시간에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불안 증상이 완화되고 약 사용량이 줄어든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20년 전 저는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사용하면서도 몸 상태가 안정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복식 호흡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6개월 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약의 양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빠짐없이 5분간의 심호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하루의 시작이자 건강을 지탱하는 기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단 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침대 안에서 의자에 앉아서 혹은 TV를 켜기 전에 천천히 깊이 호흡해보세요. 이 조용한 시간이 몸과 마음을 정돈하는 최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이것으로 아침 5가지 습관, 기지개, 미지근한 물, 손가락 운동, 목과 어깨 스트레칭, 그리고 깊은 호흡 모두를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합쳐도 단 5분. 하지만 그 5분이 당신의 하루, 당신의 미래를 확실히 바꿔 나갈 것입니다. 저는 88세 현역 의사로서 이 5가지 습관을 60년 이상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건강하게 환자들과 마주하며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도 꼭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일주일만 계속해도 몸과 마음의 변화에 놀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각각 독립적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모두를 조합함으로써 그 효과는 몇 배로 커집니다. 마치 하나하나의 악기가 연주하는 소리가 합쳐져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이 되는 것처럼 당신의 건강도 그렇게 겹쳐지고 깊이를 더해갈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셨다면 꼭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